드디어 토트넘의 손흥민이 자신을 키워준 스승 포체티노의 첼시와 만납니다. 손흥민은 득점왕 레이스를 할 정도로 날아다니지만 현재 포체티노의 첼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운명의 만남으로 손흥민과 포체티노의 관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발끝으로 포체티노의 몰락의 시작을 알리게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토트넘 팬들은 첼시와의 홈경기를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벌써부터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토트넘 팬들은 다음 경기까지 시간이 정말 안 간다라고 할 정도로 매일이 축제입니다. 이제 한때 리그를 호령하던 첼시를 불러들여서 대승할 생각에 연일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 1위이고 첼시는 리그 11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미끄러질 상황입니다. 어제도 상위권 도약이 급한 첼시가 브렌트포드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10라운드 경기에서 첼시는 홈구장으로 불러들인 브렌트포드에게 충격적인 2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답답한 포체티노 감독이 경기 80분에는 팀의 2004년과 2005년생을 투입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어린 나이이니 미친듯이 뛰어 기적을 만들어 보라는 기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2005년생 데이비드 워싱턴에게 벼락같은 기회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막판 코너킥에서 골키퍼 산체스까지 공격에 가담해서 동점골을 노린 것이 악재가 되었습니다. 수비와 골키퍼가 없는 골문의 은배모가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첼시는 리그에서 토트넘, 맨시티, 뉴캐슬, 브라이튼, 맨유를 연달아 만납니다. 이 운명의 5연전이 어느 팀 하나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승점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첼시가 하위권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포체티노 감독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포체티노 감독은 결과가 항상 경기력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는 첼시가 지배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 계속 이렇게 득점하지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경기력을 좋게 지배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을 수차했습니다. 첼시는 포체티노 감독을 데리고 와서 새롭게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전 선수 중 9명이 부상 중이고 선수들 간의 호흡도 맞지 않고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포체티노의 짐이 무겁다, 갈 길이 너무 멀다, 문제는 토트넘전 이후 5연전이다. 결국 포체티노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첼시는 상위권과 멀어지면서 축구 팬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영국의 축구 팬들은 첼시를 향해 레스터에게 파란색을 넘겨라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과거 메디슨이 몸담았던 레스터시티가 현재 2부 리그에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승격을 하면 파란색 유니폼은 레스터시티에게 넘겨주고 첼시는 검은색이나 우중충한 색상의 유니폼을 새로 만들어라는 비아냥입니다. 이제 11월 7일 토트넘은 첼시와의 시즌 첫 경기를 홈구장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과 포체티노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될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대해 고백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포체티노는 최근에도 손흥민을 향해 그는 현재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관전을 위해 카타르를 찾은 포체티노는 나는 2013년부터 손흥민을 데리고 오고 싶었다. 손흥민은 물론 부모까지 만났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독일 레버쿠젠에 남기를 원했다. 그 후에도 계속 지켜보며 성장세를 확인했다 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4년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바로 손흥민을 영입합니다. 이적과적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토트넘은 당시 3천만 유로, 하나 약 410억 원의 이적료를 지불합니다. 포체티노는 토트넘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영입하고 싶은 선수가 손흥민이었다. 나는 그의 잠재력을 봤고 그의 성장은 환상적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지금 세계 최고의 공격수이다.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이다라며 자랑했습니다. 토트넘의 홈구장을 방문하는 첼시에는 포체티노 감독뿐 아니라 제수스 페레즈 헤드코치와 코칭 스태프도 있습니다. 대부분 포체티노와 함께 토트넘을 지도했던 스태프들입니다. 특히 제수스 페레즈 코치는 언젠가는 포체티노와 함께 토트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정도로 토트넘과 손흥민에게 애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포체티노가 토트넘을 떠날 때에도 페레즈 코치는 자신의 SNS에 포체티노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포체티노가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공개하며 슬픈 이별을 밝힌 것입니다. 포체티노는 전술판에 너희 모두에게 정말 고맙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언제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적어두고 쓸쓸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페레즈 코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레비 회장과 우리는 항상 연락을 주고 받는다. 그때의 이별은 상황이 그랬을 뿐이다.
토트넘에는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영국의 팀토크는 포체티노가 토트넘 감독 시절 영입한 27명의 선수에 대한 순위를 매긴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트넘의 전성기를 열었던 포체티노는 5년간에 재임동한 27명의 선수를 영입해서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델리알리, 벤 데이비스, 무사시 소코, 루카스 모우라, 은돔벨레, 라이언 세세뇽, 에릭 다이어 등을 줄줄이 영입했습니다. 팀토크가 매긴 순위에는 손흥민이 단연코 1위였습니다. 2위가 토비 일더베이럴트, 3위 델레알리였습니다. 결국 현재 토트넘과 손흥민을 잇게 한 숨은 주인공이 포체티노라고 인정해준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이적 이후 부상으로 팀에서 소외되면서 상당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분데스리가보다 프리미어리그는 모두 빠르고 피지컬적으로 더 강해서 따라가기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기에서 뛰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독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독일 볼프스부르크로 이적을 하기로 하고 사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손흥민의 마음을 돌린 사람이 포체티노입니다. 손흥민은 포체티노는 항상 나를 격려해 주었다. 팀을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토트넘에 남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리고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고 나는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듬해 손흥민은 47경기에 나와 21골 7도움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후 손흥민은 챔스리그 준우승 포함해서 토트넘의 에이스로 완벽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포체티노는 당연히 손흥민의 활약이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토트넘의 주장으로 동료 선수들뿐 아니라 모두에게 인정받고 극찬하는 상황이 상당히 뿌듯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인지라 이제는 애제자 손흥민과 격돌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첼시가 가장 부진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의 5연전에서 완전 패배를 하게 되면 첼시는 하위권으로 밀려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연전의 첫 패배를 애제자 손흥민의 발끝에서 불이 붙는 시작이 될 상황입니다. 가슴 아픈 이 상황은 손흥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스승 앞에서 더 멋있게 뛰고 벼락같은 슛으로 자랑스러운 애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첼시는 오랫동안 상위팀이었습니다. 2014-15 시즌, 17-18 시즌에는 리그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충격적인 리그 12위에 그치면서 중위권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을 영입하고 엄청난 이적료를 지불하면서 새로운 선수들을 데리고 왔지만 아직도 뒤죽박죽 상황입니다. 부상 선수까지 생기면서 포체티노의 역할이 제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 감독이었던 포체티노의 입지가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애제자였던 손흥민이 날아다니는 모습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7일 포체티노의 표정이 궁금해집니다.